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이어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제재 회피 등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공개했는데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노동자 수용 등 중국의 제재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추가로 오를 제재 대상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새로 개설한 대북 제재 위반 정보 제보 웹사이트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 선박 환적과 자금 탈취, 돈 세탁, 사이버 범죄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된 제재 위반 사안들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테러 정보 신고 웹사이트에서 북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개설한 것으로 최대 $500만 포상금 제공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는 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제재 압박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대북 제재 위반 정보 제보 웹사이트 개설을 알렸습니다. Today, the State Department is launching a new website, dprkrewards.com, through which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can provide information to our Rewards for Justice program on DPRK sanctions evasion. 웡 부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북한과 유엔 금수 물품을 교역하도록 허용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중개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최소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으며 32차례에 걸쳐 중국 연안에서 석유 밀수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포착했다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 대상 추가를 예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includ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in China's jurisdiction. We've imposed numerous such sanctions designations in the past, and I want to tell you, more are forthcoming. 웡 부대표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왔듯이 언젠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고 강력한 경제와 평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realizing that aspiration will require dedication to binding obligations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will require strong, verifiable, and undenia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웡 부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 생물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북한에게 핵무기는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목에 걸린 무거운 맷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교역을 냉각시키고 정치적 균열을 노출시켰다고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단체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과 중국 관계에 드러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무역에 큰 걸림돌이 됐고 정치적 균열을 일부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서로 편지를 교환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은 다르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 1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뒤 양국 간 경제적 교류는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중 교역량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28% 감소했고 3월에는 55.5%, 4월에는 66.6% 줄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4월 김 위원장이 3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소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관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인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중국의 회의론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외교적 모욕이라는 분석입니다.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행위를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The Commission's work this year illustrated ways in which China is using its growing power to revis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place itself at the top of a new global hierarchy. 바톨로뮤 부의장은 또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길고 복잡한 경쟁에 놓였다면서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에 설립한 초당적 기구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 안보에 갖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중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미국이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때 그 모기업도 제재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입니다. 북한이 과거 종전선언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예전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전직 정보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앤드류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1일 한미동맹 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북한이 과거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지금은 열정이 식었으며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이나 유엔군 사령부 유지 등 여러 토론할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상세한 비핵화 계획이 나와야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또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크게 조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미국 새 정부 방향에 보조를 맞출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4천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여성과 소녀가 71%를 차지한다고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2일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노예제도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을 비롯해 성적 착취 같은 인신매매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런 인권 침해는 21세기에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노예 노동국가와 같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뿐 아니라 돌격대 등 아동과 청소년 노동을 지적했습니다. 또 군인들의 건설 관련 의무 노동과 탈북 여성 인신매매,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 노역뿐 아니라 심지어 간부들도 자유가 없어 노예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호주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 역시 지난 2018년 발표한 세계 노예 지수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강제 노역 등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내년도 인도적 지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일 내년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와 지원 규모를 책정해 발표하는 글로벌 인도적 지원 개요 2021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인구는 2억 3,5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억 6,540만 명을 돕기 위해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와 새로운 검증 자료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북한 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차 측은 다만 유엔은 국제 지침에 따라 내년에도 북한 지원 활동은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돼 유엔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